네. 외국인이어 수단 주민들도 대탈출, 국경지역 북새통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수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단. 예. 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 북새통인데 말 그대로. 자, 일단 첫 번째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왜 싸우나? 궁금하죠? 왜 쌈박질들이야? 결론은 이거는 군부 세력 간의 유혈 충돌이다. 그래서 일단 정부군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버 원. 그리고 신속 지원군이라는 그 준 군사 조직 뭐 세력이 있습니다. 넘버 2요, 넘버 2. 이 정부군 넘버 1의 수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부르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엘리트입니다. 금수저예요. 요즘 말로. 사진이 있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막 노려보고 있죠. 반면에 신속 지원군 넘버 2 수장 대가리는 누구냐? 다갈로. 이분은 흑수저랍니다. 흑수저. 예, 그래서 좀 숟가락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넘버 1하고 넘버 2가 박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싸우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전에 수단의 간략한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역사. 2019년도에 30년 동안 장기 집권의 빛나는 독재자 혼자 다 해먹으셨어요. 이분이 오마르 알 바시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군대하고 민간인이랑 합심을 해서 축출 내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도에 군부에서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갖고 정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2021년도 이 당시에 넘버 원 아까 얘기했던 금수저 부르안 이 사람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했고요. 넘버 2 흑수저 따갈로 이분이 이제 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야 우리 둘이서 사이좋게 서로 싸우지 말고 권력을 나눠 먹자. 좋아 나도 좋아.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이양하겠다. 조만간에 정권을 그 민주정부한테 이제 넘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늘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 이양은 무슨 개뿔 이 약속은 아득히 저 멀리 아주 저 멀리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그랬죠. 예, 정권 이양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하기는 뭐래. 그죠? 예. 자, 그 이후에요. 신속 지원군의 정부군 통합 기간을 두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넘버 원과 넘버 투 사이에. 예. 요게 이제 이번 그 사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넘버 원 부르한 아저씨는 2년을 얘기했습니다. 2년을 주장했고 통합 기간. 우리 넘버 2 다갈로 아저씨는 무슨 멍멍이 소리냐 10년은 돼야지 그래갖고 10년을 당연하죠. 이 신속 지원군 입장에서는 장기간으로 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10년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력 충돌이 이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지금 수단 사태고요. 그래서 신속 지원군이 우리 다갈로 아저씨가 열받아갖고 뚜껑이 확 열려갖고 다 죽여버리겠어 이래갖고 그 수단의 수도가 하루툼이에요. 여기를 이바이데스네 공격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태가 일어난 거고요. 자, 일단 그렇고 자, 그러면은 자, 이 불우한 넘버원 아저씨가요. 사실은 이 신속 지원군에 대해서 은근히 내색은 안 했지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네요. 두려움. 당연히 저 같아도 좀 두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속 지원군이 세력을 계속 확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세력이 급팽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추산이에요. 로이터 통신인가 뭐 거기 봤더니 추산인데 이 신속 지원군의 부대원이 약 1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10만 명이면 무시할 수는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넘버 원 우리 금수저 아저씨가 좀 두려움을 느끼고 발발발 떨어갖고 이번에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사실은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제가 여기 정부군 통합기간 두고 충돌 났다 이랬다고 했잖아요. 이걸 왜 하려고 하겠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신속 지원군의 뿌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랍계 쪽에 그 민병대가 뿌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 바시르 정권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부군에다 이 통합을 시켜갖고 그 민병대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 뿌리가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속 지원군을 아예 그냥 무력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 왜 그렇게 했겠다? 두려워지니까 세력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막 급행창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거죠. 모든 정치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속지원군 다갈로 넘버 2 아저씨가 그 낌새를 채고 이렇게 수도를 공격해서 선수를 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그럼 수단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냐? 위치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게 빨간색. 요게 수단이에요. 수단. 예, 수단. 그렇고 위치는 이렇고 그다음에 좀 내부적인 거를 또 좀 보자면은요. 수도는 하루툼이고요. 좀 생소하죠. 하루툼.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이 세계 93위입니다. 예, 343억 달러. 아,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교가 또 대다수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시아파가 아니라 순위파가 97%를 차지하고 있고 기독교는 3%. 그러니까 다 이슬람교 위주고요. 국민 총소득 325억 달러, 세계 91위. 경제 성장률 1%도 안 됩니다. 0.11%. 세계 159위. 예. 좀 뭐랄까 빈국이죠. 예, 가난한 나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단은 또 어떤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거 저주받은 나라 같다 이거 저주받은 나라. 왜냐하면 19세기까지도 오스만 제국 아시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6년, 55년 요맘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헷갈려요. 55년인가 56년인가 그런데 요때 독립할 때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의 지배를 당했다. 그리고 독재자가 있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축출당했다. 알 바시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30만 명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부르죠. 왜 학살했냐? 그 남수단이 분리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웃기고 있어. 무슨 분리독립이야. 하지마. 이래갖고 이제 그걸 막으려고 다르푸르에서 30만 명을 다 대량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시르는 왜 이렇게 또 학살을 했냐? 왜 분리독립을 막고 반대했냐? 수단 석유 자원의 70%가 넘게 매장된 곳이 남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리독립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적도 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쫓겨났다. 예. 사실 남수단도 불안해요. 지금 남수단은 일단 수단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가 수단이고요. 남수단 요 바로 밑에. 그래서 이제 분리 독립을 했죠. 그래서 남수단 공화국이 됐는데 이 남수단도 지금 30년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 그 끝에 결국에는 2011년도에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 이후에도 계속 내전이 돼 갖고요. 나라가 파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소말리아 아시죠? 소말리아하고 함께 파탄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게 오명이죠. 오명. 망신. 예. 그래서 남수단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뻑하면 쿠데타야. 예, 쿠데타 없이는 나라가 유지가 안 되나 봐. 예. 그리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제가 보기엔 지금도 그 부족의 개념이 강한 것 같아요. 니네 부족, 우리 부족 그래갖고 그 부족 갈등, 즉 그 종족 갈등 그것도 많고요. 종파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아까 살펴봤잖아요. GDP 이런 거 수단을 가난하고 못 살다 보니까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쿠데타가 나는 겁니다. 정치가 불안정하죠.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배경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왜 싸우나 이거 아까 그 이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수단 사태가 일어난 벌어진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미 핵심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 신속지원군 우리 다갈로 아저씨가 이끄는 신속지원군이 세력이 급팽창하고 있어서 우리 넘버원이 지금 불안감을 느껴갖고 민병대를 없애버리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력 확장, 급 확장하는 그 비결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제 골드 아시죠? 금을 장악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수단 최대 금 생산지가 다르푸르인데 여기 금강을 손에 넣고요. 자기네가 다 틀어쥐고 있답니다. 그리고 몰래 금을 또 빼돌려 가지고 밀매를 한 거죠.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 이걸로 이제 급 세력을 확장을 시켰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 수단이 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수단의 연간 금 생산량은 약 50여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쿠데타의 나라다. 아까 얘기했죠? 1956년 그 독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쿠데타만 13번이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6번인가 7번이 성공을 했답니다. 쿠데타가. 예. 하루도 쿠데타 없이는
못 사는 나라. 그죠? 예, 그렇고 참고로 그냥 쉬어가는 의미로 요즘 금 시세가 금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선물인데 국제 금 선물 1999달러 트로이 온스당. 그죠? 여기 보시면은 쭉 여기가 그 1630달러 바닥 찍고 쭉 올라가죠. 그러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최고점 2055 5불 4월 13일 날 그러다 잠깐 이제 하락 나오고 있는데 거의 2000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는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지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뭐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고 자, 그다음에 그 중국이요. 중국 인민은행이 금 보유량이 사상 최초로 2000톤을 넘겼대요. 금을 지금 각국의 중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죄다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재기. 왜? 달러도 이제 불안하다 이겁니다. 달러도 못 믿겠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 중에 금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오로지 자나깨나 믿을 거라고는 금밖에 없구나 그러고 금만 이빠이 데스네 지금 사재기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금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자, 제가 이 얘기는 왜 꺼냈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신속지원군이 세력 확장의 비결이 금이라고 금을 장악했다. 금 밀매, 막대한 부축적 이런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속지원군으로 자금이 더 늘어나겠죠, 이제. 예, 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저렇게 뛰면.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넘버원도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잡아먹힐까봐 이제. 예, 그런 거. 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수단 그 내전이 꼬이고 있어요. 스텝이 지금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수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약소국가 힘이 없어서 이래요. 나라가 약소국가의 서름이죠. 예. 외세가 개입하고 있다. 외세. 이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공식화. 신속지원군이 바그너 그룹 아시죠? 민간 군사 조직 러시아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거기 깊숙이 개입됐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요 바그너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또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는데 외국어라서 정확한 발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그너라고 할게요.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제가 봐서 기회 봐서 한번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자, 바그너 그룹하고 금광 채굴권을 계약했대요. 대신에 그 대가로 이제 러시아는 무기를 제공한다. 여기 신속지원군에다가 예를 들면 미사일 같은 거. 지금 뭐 이거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나 봐요. 썰이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추측성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신속지원군의 그 부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대원들을 바그너 그룹이 맹훈련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둘이 거래를 한 거죠. 거래.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떠올라요. 저는 예전에. 지금이야 좀 둘 사이가 좀 냉랭해졌지만 한때 돈독할 때는 처음에 그 발단 시초가 뭐였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한테 원유 채굴권을 줬죠. 얼마든지 원유 채굴해가 대신에 우리나라 국가 안보는 니네가 좀 지켜줘. 그래서 막 무기도 지원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미국이. 예, 그 관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변국들의 대리전으로 확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지금 조짐이 막 보이고 있다, 이미. 이거 제가 보기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과거 사례들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늘 이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정부군은 지금 이집트가 지원하고 있고 신속 지원군 넘버2는 리비아하고 이번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바그너 그룹 얘기하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미국까지 어떤 연유가 됐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미국까지 끼어들어 버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양상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참고할 게 하나 있는데요. 시리아 내전을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시리아 내전. 시리아라는 나라 내전. 가끔 나오죠. 언론에. 시리아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작 발단은 알 아사드 정권이 독재 정권인데 이 반정부 시위에서 원래 시작이 된 거예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 이러면서 시위에서 처음 발단이 됐는데 이게 종파 간의 갈등으로 이제 확전이 된 겁니다. 순위파, 시아파 간에 또 박터지게 싸웁니다. 여기다 또 생뚱맞게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까지 개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파, 시아파, IS 3파전이 돼버렸고 확전이 됐죠.
거기다 인제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인제 온갖 핑계 명분을 갖다 들이대면서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고 인제 서방도 "어 그래?" 그럼 서방도 끼어들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막 개입을 하고 미국이 2014 년도에 시리아를 공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의 왼수 중에 왼수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도 뭐 좀 해 먹을 거 없나 그래 갖고 러시아도 끼어듭니다. 그래서 인제 국제 대리전으로 번졌어요. 그래서 이게 국제 대리전 등으로 비화가 되면서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 일반 힘없는 국민들 너무 불쌍합니다. 예. 허구한 날 뭐 집안에 미사일 떨어지고 예. 그래서 아사드 정권은 이란하고 레바논이 지금 시합하죠. 이 시리아가 국민의 대다수는 순위파인데 그 정권 잡고 있는 그 소수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잖아요. 그래서 뭐 레바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주는 거고 러시아도 개입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사드 정권 지원하고 있고 반대 진영이 당연히 또 개입을 하겠죠. 사우디, 카타르 이거 다 순위파. 그래서 얘네들은 반군을 지원합니다. 미국도 2014 년도에 아까 시리아 공습했다고 했죠. 개입을 해서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미국 철천지 왼수 둘이 시리아를 놓고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수단도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저 골치 아파요. 저렇게 되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웬만해서 해결 안 납니다. 예. 다 국가가 다 거덜이 나는 겁니다. 예멘 내전도 있잖아요. 또 예멘 내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군하고 후티 이 참고로 후티는요. 이 반군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이름이에요. 후틴. 아 죄송해요. 오타네. 후틴이 아니고 후티. 후티 반군과 둘이 또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고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도 개입해서 그 정부군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죄송해요.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멘 내전도 그렇고 그래서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다 보면은 수단도 아마 저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예멘, 시리아 그 나라만 골병이 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좀 짧게 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 하고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인제 뉴스나 언론 기사 이런 거 이제 접하시면 이해가 팍팍 되실 겁니다. 그 기사 내용들을 '아 이렇구만.' 하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압축 요약해서 예 이번 사태 수단 사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